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책을 쓰기 이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설 쓰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실용서를 쓸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쓰기 이전에 전문가의 마음가짐, 그리고 전문가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나서도 전문가적인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야, 달리기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럼 달리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운동서를 쓰겠다, 그러면 운동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성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객관적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실력과 내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사실 내적으로 길러야 되고 외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운동대회 나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공을 증명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지. 그죠? 그런 전문성.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책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무언가의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 어떻게 성공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성공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가 돼본 사람은 알죠. 전문가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룬 사람들은 사실 알아요. 예. 결국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봐야죠.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야말로 광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즐기죠. 대가를 떠나서 순수하게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전문가로서의 어떤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명언은 정말 맞는 말이야. Stay foolish, 이렇게 그죠? Stay foolish,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keep hungry라고 했나? 하여튼 헝글리하고 플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배고픔을 참고, 그지? 이걸 견디고 멍청하게 나가야 뭐가 된다? 대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주판을 두드리고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주판을 두드리고 이러면 안 돼.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대가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기도 가혹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인생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 닦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그리고 무언가를 이룬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 학교 다닐 때야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본다 했을 때 우리가 별 감흥은 없습니다. 그죠? 별로 감흥은 없어요. 변호사다, 의사다, 별로 감흥은 없는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과정 굉장히 치열하거든. 사실 굉장히 치열하거든. 만만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면 국회의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만나보면은 별 게 없거든.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대학 교수를 만나보면 교수님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무언가를 이루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좀 가혹한 시간 자체를 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좀 즐기고 해야 되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미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미친 거라고. 그렇게 사실 해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작가는 그런 전문적 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책을 쓴다, 오래 못 갑니다. 예. 잠깐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롱런하기가 힘들죠. 해상은 뭐하니까 정직하고, 해상은 굉장히 평가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결국 시간은 뭐야?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시간은 모든 진실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드러난다고. 예. 실력 있고 없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세상은 정직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 진정성 있는 승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 특히 이 젊은 나이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30대 나이에 열심히 한다, 당연한 거지. 힘들다, 당연한 거지. 때로는 놀고 싶고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고 견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또 드리고 싶고, 안 그러면 뭐가 안 돼. 사실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기획 업무한다, 그럼 기획의 대가가 돼야 돼. 적어도 1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되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획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영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1국을 커버할 수 있는, 소위 1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노력을 해야 되겠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실전 경험과 이론 경험과 수많은 실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돼. 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왜? 백날에도 안 되는 놈은 안 된단 말이야. 하는 놈은 될 놈은 되려고 안 될 놈은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은 그런 거단 말이야. 뭐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메달 1등 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내가 10년간 하면은 100조 원의 돈을 번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 주식 투자 10년 하고도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고시 공부를 10년 하면은 100% 합격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야. 맞잖아. 수능 공부를 남들은 1년 하지만 나는 3년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간다, 혹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거든 사실. 맞잖아. 3년 공부한다고 서울대 법대 100% 들어간다는 보장이 됐나? 인간이 하는 일은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걸 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 타고난 거거든. 머리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이고, 예쁜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예쁜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잘 판단해봐야 돼.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은 그걸 잘 알고 가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인생살이 자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해. 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공대 가서 이제 기술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또 판단해서 글로 가는 것이고, 내처럼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문과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문과로 가는 거단 말이야. 그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글로 가야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 이 책 쓰기, 나도 이제 판단을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나도 고민 많았지. 사실 내가 뭐 고민 없었겠어요? 고민 엄청 많았지. 나도 고민 많았지. 나는 이제 아버지가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시고 말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글을 쓰고 뭐 이런 학원 원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고 이런 쪽이 맞다. 할아버지는 공무원, 외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대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그리고 외갓집을 보니까 뭐 의사를 하고 있고 뭐 발명가를 하고 있고, 그 친가를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DNA들을 종합적으로 본 거지. 나도 관찰을 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발명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과학자 되고 싶었는데, 특허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과학자. 그래서 뭐 파버러라든지 에디슨 같은 사람이 사실 되고 싶었지.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뭐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자유로운 직업인 작가를 했는데, 지금 뭐 가르치는 것도 사실 적성에 맞고, 말하는 것도 좋고, 사실은 뭐 총학사회장도 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살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한번 결정 내렸으면 끝장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배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천민으로 이렇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지만은 지금은 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종의 장인 정신, 그리고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대한민국은 지금 상업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장사 마인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장사를 안 하는데요,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느냐? 장사 집단, 소위 뭡니까? 사업 집단에 속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야. 일본어로 치면 이 다이묘인데, 이 다이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죠? 다이묘라는 것이 1만석 이상의 영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전쟁 집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삼성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전쟁 집단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요,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집단의 일종의 어떤 병사로서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크게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리더를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아닌 영역이 없어. 대학 교수도 사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인간을 위한 어떤 실용적 토대 위에서 학문이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 계속 자기 혼자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되고 이러면은 별로 힘이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세상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작가로서 성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고, 책을 멀리한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책을 멀리한다, 미래가 없는 거죠. 강의를 멀리한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지적 데이터를 확립해가지 않는다. 책 쓰기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매년 하고 있지 않다.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거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변화,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도약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기만의 가능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죠. 그 일환으로서 책 쓰기가 있는 것이고, 책은 기본적으로 뼈대 자체가 전문성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 쓰실 분들은 근면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책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책 한 권 쓰고 편하게 살 건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책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산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 더 힘듭니다. 왜 힘든데?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 책을 쓰면 뭐가 생기나? 팬이 생기고 지지자가 생기는 거고, 그 분야의 대가이자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일이 많다고. 왜? 강연 가야 되지, 사람들 찾아오면 코칭 해줘야 되지, 이메일 계속 연락 온다고. 나도 지금 외국에서 연락 오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 오고, 오늘만 해도 지금 일본에서 한 명 연락 오고, 호주 시드니에서 한 명 연락 오고, 이렇다고.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 연락 계속 온다고. 지금 왜? 책을 보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만나고 싶다, 코칭 듣고 싶다, 수업 듣고 싶다, 이런 분들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여러분들 책을 쓰면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일반 직원보다 삼성전자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훨씬 바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네 이장하는 것보다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바빠요.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은 책을 쓴다는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책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크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도자가 되면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금도 여러분들 버는 돈의 50% 내야 되지.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분들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그거 다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 안 도와줄 건가?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내는 거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 성공하면 이제 이게 핵심 키야. 왜냐면 시간이 이제 굉장히 큰 결정적인 자산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시간 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가지고 잘 돼야 되겠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지금 시간 길게 이야기했네 보니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